미국 증시가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표지 그림이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제목처럼 도저히 식을래야 식지 않는 미국 경기다 이러면서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사람들이 좀비들을 보면서 야 좀비야 그랬더니 아니야 미국 경제 지표야 얘기하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가 식는다 심지어 침체가 코앞이다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도저히 그런 기미는 안 보일 정도로 탄탄하다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전망이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먼저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디락스 장세죠. 연착륙 기대감 계속 이어지면서 채권은 요즘 스멀스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안정돼 있고 경제가 당장 무너진다, 박살난다 이런 신호는 없어가지고 6주 연속 상승하면서 골고루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그게 무색하리만큼 골고루 올랐습니다. 그죠? 2%, 1%대로 올랐습니다. AI 이슈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에도 AI 호재들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연착륙과 금리 인하 혹은 유동성 기대감으로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4,600 넘어섰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증시도 괜찮았다. 6주 연속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저도 한번 쭉 과거를 보니까 2주 3주 연속은 있는데 6주 연속은 4년 만에 처음이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느껴지시죠? 주간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S&P 500 5%, 2%, 1%, 0.8, 0.2 하니까 뭐 조금 쉬었다가 또 이상할 건 없는데 또 봐야겠죠. 돌아온 주에 연준 의장 발언을 팽개 삼아 좀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이어갈지 이건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6주 연속 기록을 쓰고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온 지표들이 있는데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요즘에 미국이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어가지고 연착륙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오른쪽 표 보시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물가에 선행하거든요. 인플레 기대 심리가 단기, 중장기 다 꺾여가지고 2년 최저치로 잘 잡히고 있고요. 그거와 반대로 움직이는 왼쪽 자료 보시면 미국 소비자들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이게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만 증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선행 지표이기도 하고 동행 지표이기도 한데 미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면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미국인 소비 심리도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2022년 중말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인플레 기대 심리도 22년 중말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둘이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좀 잡혀야 소비 심리도 살아나는 모습인데 지금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가 나온 걸 보니까 좀 뜯어보니까 확실히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대요. 현재 상황도 좋아지고 있고 현재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좋아질 거야 라는 심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가 좋아져야 소비도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증시도 6주 연속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총평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좀 붙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요즘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여러분들 요즘 휘발유 가격 많이 빠지는 거 아시나요? 한국도 휘발유 가격 9주 연속 하락인가 엄청 오래 빠지거든요. 미국이 지금 휘발유 가격이 쭉쭉쭉 빠집니다. 이게 휘발유 가격이 미국인 분들의 소비 심리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특히 차 타고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도 영향 당연히 받겠지만은 이 휘발유 가격이 엄청 세고 한때 바이든 지지율이 팍 떨어졌던 것도 이 휘발유 급등 때문에 난리였었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엄청 떨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가로 휘발유 가격이 쭉쭉쭉 빠지고 있고요. 일직선으로 내려갑니다. 두 달 만에 20% 엄청 빠졌고요. 유가도 7주 연속, 두 달 정도 연속 하락 중입니다. 올해 초 가격보다 더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70불, 일시적으로 60불, 69불까지 갔었으니까요. 지금 확실히 물가가 상품 물가가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많은 비용의 근원이 되는 게 기름 가격이니까요.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소비심이 살아나고 증시도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주말간에도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확실히 내년 대선 앞두고 거의 물가 안정에 올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예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조목조목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글들을 올려요. 지금 실시간으로. 내년 대선의 키워드는 물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값도 깎을 거고 헬스케어, 의료비용, 보험비용, 에너지 비용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분들도 이거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고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증시나 이런 측면에서도 내년에 좀 어떻게든 물가 안정시키고 경제 부양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물가도 잘 잡히고 소비도 살아나는데 역시 고용도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악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침체가 당장 없다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좀 더 오르면 만약에 실업률이 지금 4%를 넘어가면 혹시 또 침체가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실업률이 3.9에서 3.7로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이게
미국 경제 이렇게 좋나 싶을 정도로 다른 데서 뭐 연체율 올라가고 이런 지표들도 많이 보이는데 고용 상황만큼은 적어도 이 지표로 봤을 때는 되게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균보다 높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자동차 노조 파업이 끝나면서 다시 노동자들이 복귀하면서 세게 나왔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현재 상황 기준으로는 대량 해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고용도 착실히 평균 이상으로 많이 뽑고 있다 사람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착륙 기대감 커지고 침체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고용 추이가 35개월 연속 증가 중이거든요. 이게 보통 한 사이클이 경제 사이클이 한 4년 정도 유지됩니다. 48개월 내외로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도 4년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래서 미국 신규 고용 추이도 40개월에서 48개월 사이마다 한 사이클인데 지금 이제 35개월 연속 증가 중이니까 이 그래프를 내신 애널리스트 분은 신규 고용이 연속 증가세가 끊기면서 한번 침체나 쇼크가 오고 또 다시 리셋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기미는 아직은 안 보이는 거죠. 고용이 세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속으로 가다 끊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론 100개월 연속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끊겼죠. 근데 이제 다시 35개월 연속, 하여튼 고용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과거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젠지를 보면은 신규 고용, 방금 제가 보여드린 신규 고용이 요 하얀색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인데 신규 고용이 요 빨간 선 밑으로 내려가면 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역성장이거든요. 지금 신규 고용을 한 달에 10만에서 20만 명씩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게 0 이하로 내려가니까 연준도 못 버티고 항복을 했다. 금리 인하했다. 그리고 하얀색 선이 0 밑으로 내려가니까 기준금리 내렸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고용이 0 밑으로 내려간 거겠죠. 뽑는 사람보다 자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니까. 보셨겠지만 신규 고용을 19만 명, 20만 명씩 꾸준히 하고 있어서 멀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더 멀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런 신호를 주는 시그널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에서도 저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은 실업률이 올라야 뭐 침체가 오든지 경기 둔화한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긴커녕 내려갔죠. 그래서 이 얘기도 쏙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실업률이 다들 오르면서 뭐 경기 둔화 침체를 대비하자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3.9에서 3.7로 내려가서 멀었다 이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량 해고 지수도 매달 발표되는데 해고가 22년 말에 피크 찍고 해고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좋다 하는데 이미 우리가 22년 말 23년 초에 빅테크나 이런 데서도 싹 다 해고를 할 기업들은 많이 했고, 물론 지금도 평소에 비해서 많이 높긴 한데 전년 대비 41%로 대량 해고도 일단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이렇게 막 올라간다 그러면 위기설이 다시 나오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고용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리포트를 내놓은 분석가분께서는 고용주들이 고용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고도 엄청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해고가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막 엄청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총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장세인 거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장세. 증시가 제일 좋아하는 장세이긴 합니다. 지금이 어느 쪽에도 치우쳐지지 않는 상태죠. 균형 잡힌 상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요렇다 보니까 이제 침체 안 온다 전망이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겨서 가져왔는데요.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경제 지표를 보고 당장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이라면은 저기 병원 가서 머리를 검사받아야 될 것 같다. 이제 미국 지표만 봤을 때 물론 지금 중국이 뭐 경기 침체에 우려가 있다, 유럽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미국만 봤을 때는 미국 지표만 보고 경기 침체 얘기하면 약간 검사받아야 된다라고 애널리스트 얘기해서 웃겨서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낙관론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물론 뭐 위기가 오기 전에 늘 이렇게 낙관론이 팽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위기론을 얘기하면 이상할 정도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다가 제가 봐도 좀 부러운 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막 뉴스 보시면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소득은 그만큼 안 올라서 실질 임금이 줄었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데이터도 그렇고. 제가 왼쪽 여기 자료 보시면 미국은 월급을 그만큼 많이 올려줘서인지 몰라도 미국의 가처분 소득 그래프 진한 파란색이 물가보다 높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물가 오른 것보다 내 연봉이 많이 오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살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물건값이 올랐지만 내 연봉이 더 올랐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게 미국인데, 글로벌로는 평균 내보면 물가보다 소득이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못 따라가는 거죠. 내 연봉은 5% 오를까 말까인데 물가가 막 8%, 9%, 뭐 농산물 가격 10%, 상품 가격 10% 올라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미국인들이 이래서 잘 버티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연봉을 더 많이 올려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해고도 많이 없고 고용도 튼튼하고 물가도 잘 잡히고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경기에 큰 이상 신호 없이 잘 버티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바로 소비주들이 그냥 신고가를 가버립니다. 참 미국은 막 신고가 가는 주식들이 이렇게 많아요. 막 골고루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대표적으로 소비주 중에 물론 약간 비싼 축에 속하지만 에슬레저, 나이키보다 요즘 잘 나가죠. 요가복의 대명사 룰루레몬은 신고가 뚫어버리고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올타임 하이, ATH 올타임 하이. 올해 수익률 52.8, 나스닥을 앞서고 있고요. 온라인 여행 중개업 전 세계 1등이죠. 부킹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여행 수요가 여전히 강력해가지고 요거 신고가 뚫어버렸습니다. 부킹홀딩스는 전 세계 1등 여행 숙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고다, 호텔스 컴바인, 카약 이런 기업들 보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데 1등입니다. 올해 수익률 62.5%. 지금 미국 경기가 강력하다라고 자료 나오자마자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소비주들 물론 뭐 여행주들도 다 좋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야, 이거 보면 뭐 침체가 코앞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코웃음 나실 정도로 그런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강세론자 톰리 형님은 이번 주 보더니 월가 최고 목표치 5,200을 제시합니다. 와, 지금 참고로 S&P 500이 4,600인데요. 월가에서 내년 목표치를 제시한 곳 중에 톰리가 1등입니다. 1등 5,200. 톰리는 올해 무난하게 4,800을 뚫을 것 같고 내년에 5,200 간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근데 산타랠리가 쭉쭉쭉 이어지면 4,800도 지금은 안 되는 숫자는 아닌데 어떻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해가지고. 반대로 또 역시 월가의 대부분의 유명하신 분들은 비관론이 많습니다.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데 이분 마이클 하트넷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표 애널리스트 전략가분은 올해 내내 떨어진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내년에도 떨어질 건데 이유를 이제 대면서 보고서를 내셨는데 지금 고용 선행지표인 구인 공고 숫자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을 뽑고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구인 공고, 앞으로 사람 뽑겠다고 내놓는 공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 채용 계획이 줄어들고 있는 게 선행지표다. 금리 인하 곧 시작될 거고 엄청 내려갈 거다. 금리가 지금 다들 뭐 연준이 고금리 오래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신호가 나왔다. 과거에도 금리가 내려가기 전부터 선행지표로 구인 공고, 채용 계획 숫자가 줄어들고 채용 계획 숫자가 줄어들면 기준금리도 따라 내려갔다. 금리 인하 곧 시작될 거고 10년물 금리가 2.25까지 떨어질 거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4.1, 4.2 정도 되는데 엄청 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증시도 떨어질 거다. 비관론자입니다. 비관론자. 마이클 하트넷은 지금 완벽하게 비관론을 좀 펼치고 있는 분이고요. 지금 구인 공고 숫자가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 선행지표로서 지금 하늘색 채용 계획이 떨어지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고 선행지표로서 S&P 500도 내년 상반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마이클 하트넷이 올해 내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빨이 안 서긴 합니다. 약간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돼버렸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안 떨어지니까 증시가. 그래가지고 이런 의견도 있다. 월가의 대부분은 되게 내년 상반기 조정론을 높게 보고 침체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또 봐야겠죠. 대부분이 또 내년 상반기가 위험하다고 하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는 계속 양측 입장을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새벽에 한국 기준으로는 새벽 4시 반이죠. 연준 FOMC 마지막 12월 금리 결정도 있고 연준 의장 발언도 있고 점도표라는 것도 공개되는데요. 거기서 연준이 한번 또 시장이 너무 설레발하고 있으니까 너무 김치국 마시고 있으니까 강경 포화를 날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있죠. 그래서 12월 회의 때 이제 뭐 연준 의장이 뭐 아직 고용이 뜨겁고 뭐 물가가 더 잡혀야 되고 2%까지 가야 되고 우리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을 것 이러면서 또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시장이 이제 연준 의장이 뭐라고 말할지까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 크게 반응할까 싶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그걸 핑계 삼아서 살짝 조정을 줄 수 있어도 뭐 그거 가지고 증시가 뭐 폭락한다거나 이러기는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 4번 정도 내린다. 지금 5.5인데 내년 1년 동안 4.5까지 4번 정도 내린다 그러는데 지금 연준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비둘기적으로 좀 풀어줄지 그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3연속 동결이 예상되죠.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이제 언제 내리냐 문제니까 계속 제 구독자분들 같이 저랑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야 벌써 이제 3번째 동결이구나 시간 금방 가는구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동결했고 11월 달에 동결했고 12월 하면 벌써 이제 3번 연속이지만 개월수로는 9, 10, 11, 12, 4개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보통 동결 기간이 한 8개월 뭐 내외라고 하니까 벌써 내년 1, 2분기 인하하면 이상한 것도 아니죠. 조기 인하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사이클의 평균치니까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12월 FOMC입니다. 동결하고 연준이 어떻게 전망을 바꿀지
일단 연준 위원들의 이 올해 전망은 아닌 걸로, 왜냐면 3개월 전에 발표했던 9월 FOMC에서 공개했던 점도표상에서는 이때 진짜 세가지고 증시가 폭락했었거든요. 연준의 점도표에서 한 번 더 올려야 된다가 무려 12명, 19명 중에 12명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연말까지 5.75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사실상 이제 확률이 많이 낮아졌고, 내년에도 5%대 유지해야 된다. 5.25가 중간이었거든요. 5.25가 최소 5에서 5.25.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5 이하로 내려가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요 점도표 찍힌 거 보고 또 시장이 살짝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망했다.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5%에서 금리를 원한다. 이러면서 헤드라인 뽑히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크게 우리가 쫄 필요는 없는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점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는 매일매일 좀 굵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참고하실 것들이 있는데 화요일날 소비자 물가는 둔화될 걸로 계속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에 연준 올해 마지막 12월 FOMC가 있고요. 목요일날 미국인들의 소비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화수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캘린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내년에 지금 앞서 잠깐 말씀을 했지만은 전 세계가 선거의 해를 맞이하면서 결국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에 좀 불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내년은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계속 봐야겠죠. 이거 이렇게 예측하는 건 너무 뭐 무의미하니까, 또 너무 러프하게 경제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 올해 증시 흐름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요거 좀 인상 깊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증시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는데 올해 2023년 지금까지 최고의 전략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서 보유하는 거였다라는 건데, 또 인상 깊습니다. 왜냐면은 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도 있고, 기술적으로 이것저것 분석하는 것도 있고, 역발상도 있고, 과열, 관행, 단기 기술 매매 지표를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1등을 했는데 바이 앤 홀드, 사서 가만히 들고 있던 사람이 제일 좋았고, 날고 기는 사람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1등이었다는 건데 참 어떻게 보면 뼈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강세장에서는 이게 1등을 하죠. 모두 예상을 깨고 지금 증시가 그냥 일자로 쭉 올라버리다시피 해가지고 되게 이게 좋았고, 블룸버그에서도 웬만한 전략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손실을 보고 있고 단순한 매수 후 보유 전략이 최고였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좋은 주식들은 모아간다 생각하는 게 의외로 지나고 보면은 중간에 출렁출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수익률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더라 싶긴 합니다. 올해는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은 보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량주나 시장 지수 기준으로. 아닌 주식도 분명히 있지만요. 그래서 역시 단기로 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역시 우리는 장기 가져갈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로 하면은 타이밍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스트레스만 더 커지고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또 한번 얘기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 절세 계좌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 원까지 늘어가지고 가능하시면 납입한도 꽉 채우셔서 절세 효과 누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900만 원 기준으로 약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 환급이 되니까 대략 10%대 절세를 적용받는 셈입니다. 물론 투자를 잘해서 더 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절세로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연금에 600, IRP에 300 한도 채워서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연말에 한 번에 납입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예시처럼 연금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연금저축에 50, IRP에 25만 원씩 12개월 넣으시면 각각 600, 300만 원이 채워집니다. 총 900만 원 한도가 꽉 채워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S&P 500 ETF 상품 하나 20만 원, 나스닥 100 ETF 상품 하나 20만 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관련 상품 ETF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월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절세계좌 관리하실 때 이런 주식 적립식 서비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